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제 발표가 됐었던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을 더불어서 알트코인들이 약세 반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안심하면 안 된다. 자, 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과 혹은 알트코인 중에서도 리플이 상승을 했었죠. 리플이랑 관련된 스텔라루멘이라든가 그 외 결제 관련주들이 대폭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진짜 다시 강세장이 돌아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어제는 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지표 발표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봐야 했었던 PPI가 당연하게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 근데 그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전에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 최악인 수치보다 더 최악으로 나올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어제 PPI로 상승했었던 이 상승빔은 그냥 일회성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일회성이냐?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도 남아져 있죠. 그런데 PPI 발표하고 나니까 많은 투자은행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 외치던 투자은행사 8만 달러까지 추락한다. 지금 이것은 뭐예요? 8만 달러까지 추락한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에 옹호를 했었던 강세론장을 외치던 그 투자은행사만 8만 달러고요. 나머지 투자은행사와 기관 투자자들은 7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까지 지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자, 중간에 오늘 저녁에 있을 10시 30분부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CPI라고 하죠.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CPI 발표 이후에 새벽에 뭐가 있어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있고 연준의 발표 또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 이제부터 슬슬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를 시작점으로 많은 지표 발표들이 이제부터 다량적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는, 자, 비트코인 강세론을 외치던 투자은행사들이 각각 리포트 보고서를 어제 새벽에 PPI가 발표가 되자마자 다시 하향 조정에 따른 비트코인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8만 달러 하락한다. 이것은 뭐예요? 비트코인을 옹호했던 자였습니다. 옹호했던 투자은행사 바로 어디?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SC은행인데, 올해 20만 달러까지 전망을 했었어요. 이 글로벌 투자은행사가. 근데 긍정적, 우리가 일명 찬티라고 하죠. 그 찬티였던 사람이 안티로 돌아서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따라오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은행사는 몇 년 동안 찬티를 하던, 비트코인에 옹호를 하던 투자은행사였는데 그 투자은행사마저, 글로벌 투자은행사마저 지금 안티로 돌아섰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경고에 나섰어요. 즉,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눈치가 없거나 지능이 낮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위험이 다가올 거라는 거를 모르고 그냥 좋은 말만 듣고 있다가, 좋은 소리에 그냥 올라갈 거야 긍정적인 희망과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가 지금 그렇게 긍정적인 소리와 기대감을 부풀려 올렸었던 은행사마저들도 비트코인이 급락한다고 하니까 뭐다? 슬슬 불안 장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나 패닉셀이 언제든지 찾아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을 지지를 붕괴가 되면은 추가 하락이 있고 8만 달러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는데, 얘네는 뭐다? 비트코인을 극찬티하던 투자은행사였기 때문에 8만 달러지만 지금 다른 기관 투자자들은 6만 5천 달러에서 러프하게 많이 쳐줘봐야 7만 달러 안쪽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냐면은 1억에서 8,500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러프하게 잡아서 1억이고 거기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정밀적으로 들어가면은 8,500만 원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즉 9천만 원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왜 9천만 원까지 깨질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는 진짜 강세장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번지대를 만들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팩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 우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었던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리플이든 뭐든 상승했던 건 어제 PPI 덕분에 예상치보다 훨씬 좋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건 뭐예요?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는 거는 즉 경기 침체가 줄어들고 있다. 원자재나 제가 항상 말했죠. 달러나 금이나 이러한 투자 상품들이 가격대가 올라가면은 국가 정세가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칭 작용으로 달러나 금이나 안전자산에 보통 돈이 쏠리는데 그렇게 원자재 가격, 달러, 금 이러한 것들이 점점 소폭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해소가 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이거 일회성이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많은 지표 발표 일정들에 따라서 주가의 가격이 결정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PPI나 발표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안심을 하면 안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뭐예요? CPI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기자회견도 기자회견인데 뭐다? 파월이 남아 있습니다. 파월 연준과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FOMC 발표가 이번 1월 말에 있죠. 그런데 상당수가 이미 동결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결은 당연한 거고 그 뒤에 나올 이야기의 공포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나와요? 미래의 FOMC 반영을 어떻게 할지에 따른 힌트를 공개하죠. 그런데 그 힌트가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1억 4천만 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 PPI 생산자물가 지수인 PPI는 제가 아까도 말했어요. 일회성이라고. 지금 이거 낮아졌다고 해서 이게 계속 증시가 살아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일회성 이거 별 5개예요 여러분들. 일회성이라는 거에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다? 단기적 하락에 살짝 소폭 상승 일회성 다시 하락을 예견하는 우리가 그 일회성이 요 구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트코인은 미국의 견조한 노동시장 지표와 금리 인상 우려 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와 할 수 있지만 이번 연도에는 분명 금리 인상 이야기는 100% 나옵니다.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야기만 나와도 폭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폭락이 왜 나오냐? 즉 시장에 떠오르는 악재의 불확실성이 또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시장이 가장 안 좋아하는 게 뭐예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장 안 좋아하죠. 불확실성은 곧 뭐다? 리스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약세를 보였고 여기에서 앞으로 기자회견이라든가 FOMC 발표라든가 어떠한 지표 발표를 할 때 갑작스럽게 이러한 결과값을 보았을 때는 다음에나 다다음번에는 금리 인상 우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은 바로 박살난다. 두 번째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 인하를 중단한다는 것은 뭐예요? 동결로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동결하면 동결할수록 뭐다? 이것 또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동결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악재성 리스크로 계속 시장의 꼬리표로 따라다닐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그 꼬리표가 터지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으로 작용될 수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됐을 경우에는 동결 아니면 인상 둘 중 하나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를 봐야 됩니다. 왜? CPI를 봐야지만 지금 시장이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를 연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미리 예견치로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또 이 CPI와 PPI만 본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왜? 어차피 FOMC 이후에 기준금리 동결될 건 뻔하지만 기자회견이 남아있고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많은 지표 발표 일정들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뭐 봐야 될 소매 판매나 혹은 실업 청구 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 사소한 지표 발표까지 이제는 다 봐야 돼요. 왜? 뭐 때문에? 2025년 연초기 때문에. 그리고 뭐다? 정권이 바뀐 한 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리셋으로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트럼프의 정책이 시장에 낙관론이 펼쳐질 거라고 했지만 아니죠. 트럼프의 정책이 펼쳐지면 오히려 시장은
그리고 지수는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일명 기대감으로 생각했었던 트럼프가 정책을 펼치면은 나라 경제가 좋아지겠네 하겠지만 미국 국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량이 폭탄으로 투하가 되면서 트럼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겹치고 있고, 이것은 비트코인은 최대 마이너스 25% 정도 더 빠질 수 있고,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5% 빠진다면 얼마다? 알트코인은 최소한 못해도 그냥 묻지마 마이너스 40% 이상의 폭락빔이 한 번은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다라고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은 상승해서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한 파동 나오고 다시 반등하려는 척하다 두 파동 나오고 지금 세 번째 파동에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스탠스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진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다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을 시간봉, 4시간봉으로 봐도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도 계속해서 이제 여기 깨고 내려가면은 점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일명 상승 추세는 하락하고 하락 추세도 하락하면서 여기에서 무언가의 큰 패닉으로 인한 장대 음봉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셀로 인한 청산빔이 나오겠죠. 청산빔이 나오고 나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요 구간을 알아봐야 돼요. 물론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지금 여기서 갑자기 어떤 미국 정부 같은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너네 본전 다 줄게 이러면서 장대 양봉으로 들어올릴 수도 있겠죠. 전고점을 뛰어넘고 돌파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 가능하겠냐 이거야. 여기까지 올라온 게 어떤 빔 때문에 올라왔어요. 미국 정부의 수혜가 가장 컸기 때문에 1억 5천까지 올라온 건데, 그럼 다시 여기 1억 5천만 원대를 넘으려면 어떠한 재료가 나와야 돼? 최소한 못해도 미국 정부에 속해져 있는 재료보다 훨씬 더 큰 재료가 나와야 된다. 그럼 뭐야?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어떠한 확정적인 정책을 펼치는 확정 정책.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 첫 번째로 무조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보호를 했으면 시장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사는 사람이었으면 주가는 질질질질질질 계속 빠집니다. 그럼 이렇게 빠지는 거를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다시 살려야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 수급이 필요합니다. 수급이 필요하려면은 지금 올라갔던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알트코인에 들어갔었던 돈보다 더 큰 돈들, 자금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 자금들이 들어오려면은 누가 필요해? 바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수급 주체는 누가 될 수 있다? 기관과 외국인,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더하자면은 미국 정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했죠. 정부 무조건 뭐다? 이득을 보고 싶어하는 정부다.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이득을 보고 싶어해요? 기관 투자자도 무조건 이득을 보려고 하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 또 누구예요? 세력도 절대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돌아봤을 때 손해는 누가 봤어? 개인 투자자들만 봤었잖아요. 혹은 정보력이 늦은 단체 기관이라든가. 그런다라고 봤을 때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세력들도 결국엔 얘네한테 확정 답안을 받아야 돼요. 야, 너네 이 시장 지켜줘. 그럼 우리가 돈 투입할게. 너네 정부에서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 안 지켜줄 거야? 그럼 우리 자금 투입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부에서는 둘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살린다? 그럼 무조건 정책 나와서 정책을 발표해야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예전처럼 블랙록과 비슷한 많은 공룡 기업들이 대거 투입이 돼요. 그러려는 전제 조건은 정책 나와야 된다. 두 번째, 보호 정책 나와야 되죠. 세 번째,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만큼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예요? ETF잖아. 이 비트코인이 원래 사기로 아무도 안 믿었어, 사람들이.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믿고 있는 거예요? 제도권으로 편입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안심하게 믿고 있는 거잖아. 왜? 자산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 한두 개가 있으면 안 돼.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이렇게 한두 개 ETF를 승인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못해도 20개, 10개 이상 알트코인들의 ETF를 승인시켜줘야 이 시장이 비트코인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다 같이 살리려고 하는구나라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확신. 그리고 여기에서 확신을 주면 어떻게 돼? 비트코인은
보통 물량을 거의 다 정부가 들고 있기 때문에 패닉셀이 별로 없지만 알트코인은 뭐야? 지분을 누가 들고 있어? 대부분 CEO들이 들고 있거나 개발자들이 들고 있잖아요. 보유 비중이 좀 많잖아. 그러면 아무리 정부가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대주주로 칭하고 있는 이 CEO들이나 이런 애들이 갑자기 물량을 던져버리면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본법, 이 자본시장을 지켜주기 위해서 얘네들의 물량을 보호예수하는 거지. 일정 기간 얼마까진 너네 매도 금지, 그 보호예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운 게, 그리고 세력들도 작전을 칠 때 여러분들 CEO랑 다 말 맞춰서 작전 치고 주가 올려요. 왜냐면 얘네들이 주가를 들어 올릴 때 관계자들이나 CEO들이나 경영진들이나 혹은 대주주나 지분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주식, 우리 주가 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물량을 던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경영진들이나 CEO들이랑 세력들이랑 이렇게 말을 맞춰놓고 주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사례가 뭐야? 리플이에요. 리플도 만약에 여기에서 눈치 싸움을 해서 누가 먼저 던지잖아요? 그럼 이거 도미노 현상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리플이 더 크게 올라가고 여기에서 알트코인들도 막 대장주가 나오면서 스텔라룸에도 같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고공행진하려면 정부의 매도를 못하게 하는 무언가 지분율을 크게 들고 있는 애들의 보호예수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 보호예수가 일정 기간 동안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를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왜? 시장의 유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장은 떡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째 조건, 바로 사람들의 인식이 필요해요. 어떤 인식?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이제는 금 같은 안전자산이구나. 나라가 망해도 사람들은 뭐 사요? 금은 살 거고 달러는 살 거란 말이에요. 맞죠? 원화 가치가 만약에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화폐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돼? 물론 달러나 금 쪽으로 몰릴 거야. 이런 것처럼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시킬 수 있게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뭐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정책이 나와줘야 돼. 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정책. 그게 바로 트럼프의 해야 될 일이며, 그런다라고 봤을 때 지금 트럼플레이션이 이렇게 우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지금 투자은행사에서 강세론을 외쳤던 기관 투자자라든가 혹은 많은 전세계 투자은행사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려고 하는지, 왜 그런지 알아요? 트럼프가 말이 바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팩트는 요 밑에, 자, 지금 이 SC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은행사 이야기도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먼저 이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글로벌 투자은행사도 이런 말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결국엔 뭐예요?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정책이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 발표가 안 돼. 아까 말했죠.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거 뭐야? 보호해줘야 되는 거. 뭐를? 암호화폐 시장을. 그래서 제가 보호예수라든가 가상전산의 이 매도 금지, 이러한 뭔가의 확고한 정책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규제 완화를 했으면 여기에서 이제는 수급 주체가 등장할 수 있게끔 기관 투자자들이나 우리가 일명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고래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면서 야, 너네가 자본시장 끌어올려, 혹은 정부에서 정부 자금들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육성을 하게 되고 엄청난 우리가 일명 말했던 급등주가 막 탄생되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어때요? 예전 제가 2020년도, 2016년도, 2012년도 불장이 다 왔었죠. 그때와 왜 지금이 다르냐? 그때는 뭐다? ETF 산업이 없었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었고 세력들이나 큰손들도 그냥 쥐락펴락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다? ETF라는 산업이 들어오면서 물론 제도권으로 편입이 돼서 좋긴 좋습니다만 이게 고래들이나 세력들한테는 안 좋은 거야. 왜? 지네 마음대로 이제 가지고 놀지 못하니까. ETF라는 산업이 몇 년도부터 들어왔어요? 2024년도부터 들어왔죠. 제가 뭐라 그랬어? 2024년도부터는 그전마다 한 번씩 반복됐었던 불장이라든가 혹은 반감기 사이클이 똑같이 역사는 반복됐지만 2014년도부터 뭐다? 다르게 흘러가는 게 뭔가 와닿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2024년도부터 지금의 2025년도는 여러분들 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라고 제가 말하죠. 그 중에 팩트적으로 봐야 되는 게 ETF 산업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규제 리스크가 명확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가격은 밀려날 거고, 여기서 제가 예전부터 무슨 말 했어요?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확정을 짓지
죽지 않고 계속 질질질 끌고 연기시키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냥 죽음 같은 지루한 계속 하락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계속해서 확고하게 펼쳐질 수 있는 명확성이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 비트코인은 계속 밀려날 거예요, 가격은. 그리고 이게 지금 많은 수석 분석가들이나 이 밖에도 투자 은행사들의 리서치 보고서들을 보면은 위험 회피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은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시대다. 2025년은. 왜? 지금 바꿔놔야 될 산업들이 너무나 많고 여기에 특징적인 AI라는 산업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돈이 됐는데 지금은 뭐다? 돈이 안 된다. 뭐 때문에? AI 산업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초점은 다 정부는 AI 산업으로 몰리고 있어서 코인 시장은 적어도 2026년도에 우리가 바라봤었던 불장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뭐야? 1년 동안 조정 주겠다 이거야. 그런 대신 조정을 뭘로 준다? 확실한 이유는 밝히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되냐? 아, 이제 올라가겠지. 아, 이제 올라가겠지. 저점이네. 더 사야지. 매수하겠지. 이게 계속 질질질질질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보니까 여기 2025년도 최고점이었고 2026년도 1년 동안 물려있는 거고 결국에는 물려있는 상태에서 들어 올리면 뭐다? 2025년도에 샀던 사람들은 본전가에서 탈출할까 말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리스크로 봤을 때나 앞으로 1년 동안 발표될 지표 발표 그 일정들을 중요시하게 바라는 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 무조건 봐야 된다. 별 5개고요. 그리고 여기 이후에 나올 많은 기자회견들도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CPI도 봐야 돼, PPI도 봐야 돼, FOMC도 봐야 돼, 소매지수도 봐야 돼, 제조업 판매지수도 봐야 돼, 실업청구수당도 봐야 돼. 봐야 될 거 정말 많거든요. 이런 거 제가 줄여가지고 이번 연도 2025년도에 핵심적으로 봐야 될 지표 발표는 무엇만 보면 되는지 제가 딱딱딱 정해가지고 PPT를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잠깐 상승했다고 해서 이제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러시는 분들 이거는 떨어뜨리기 위한 상승이라는 거. 애초에 진짜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할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미 비트 여기 전고점 뚫고 올라갔었어야 돼요. 1억 5천 넘었어야 된다고. 왜? 가장 중요했던 게 첫 번째가 PPI였거든. 그런데 PPI가 좋게 나왔지만 뭐다? 일회성이라고 하잖아. 어디서 일회성이라고 말하냐?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월가 미국 PPI 고무적이지만 일회성 우구심. 이 일회성 우구심이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 개미들 꼬신 다음에 고점에서 물량 털기하려고 지금 일부러 일회성으로 지금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에 변화를 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자 은행사들은 오히려 지금 뭐를 하고 있냐?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줄 때 팔자. 주가 올려줄 때 바로바로 차익 실어로 매도 매물 다 쏟아내자.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작년에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도 언제 데이터야? 작년 12월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상치를 밑돈 게 그냥 고무적이다. 그리고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 왜? 작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다르거든. 그리고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주기는 너무 역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미국 현지인들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게 지금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했죠. 마이너스 40% 갑작스럽게 눈 감았다 떴는데 폭락빔 나와도 아무런 할 말을 못하는 거야 지금은. 그러면 왜 또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상 좀 많이 길어졌으니까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 지금 말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픈데 감기 조심하세요. 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완전 마탱이가 갔는데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목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지금 이렇게 상승빔이라고 해서 막 주가 상승한다고 뽕에 취하지 말고 뽕에 취할 때가 가장 무서운 법이에요. 개인들이 무지성으로 뽕에 취할 때는 바로 뭐다? 계좌가 박살나는 신호 딱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적인 지표 몇 가지인지 딱딱딱 그리고 앞으로 이것만 보면은 앞으로 비트코인의 알트코인의 방향성을 딱딱딱 알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런 거 참고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신다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